오늘 날씨가 춥다더라. 옷 따뜻하게 입어. 그 옷 가지고 되겠어? 추울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아침부터 또 잔소리야.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경선 씨는 출근길에 나서는 딸의 옷차림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멋을 내 가벼워 보이는 옷차림에 추울까 걱정이 됐을 뿐인데 잔소리라며 쏘아붙이는 딸의 말에 기분이 좀 상했지요. 그래도 출근길에 실랑이를 했다가 공연히 딸 기분을 망칠까봐 내색하지 않고 웃어주었습니다. 추울까봐 그렇지. 잘 다녀와. 좋은 하루 보내고. 딸은 어머니의 인사에도 허둥지둥 나가기가 바빴어요. 딸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조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나가고 부엌에 다시 돌아와 식탁을 살펴봤습니다. 딸 먹으라고 차려둔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은 아직도 식지 않았지만 한 숟갈이라도 뜬 것인지 밥은 그대로였지요. 또 밥도 안 먹고 나갔네. 애써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건만 그런 엄마의 마음도 정성도 아는지 모르는지 인사도 한마디 없이 쌩하고 나가버린 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바쁘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경선 씨는 소리내서 그런 말을 중얼거렸지요. 딸에게 서운하고 실망하는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온 경선 씨와 딸의 아침 일상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아침을 차리고 딸은 어쩌다 한두 숟가락 먹는 둥 마는 둥 했지요. 아예 안 차릴 수도 없는 것이 어떤 날은 또 왜 안 차려줬냐고 성화를 하기 때문이지요. 경선 씨는 종잡을 수 없는 딸 비위를 맞추느라 매일같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이 바쁜지 아침을 거르고 나갔고 차린 것이 아까워 경선 씨가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인 대상으로 외국어 학원업을 하는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늦게 일어나는 남편과는 같이 아침을 먹어본 지 몇 해가 지난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느지막이 일어나 느긋하게 샤워를 마치고 부엌에 왔지요. 그러면 경선 씨는 또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남편이 심심할까봐 앞에 앉아 몇 마디 간단한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국간 맞아요? 응. 시원하네. 잠은 잘 잤어요? 응. 잘 잤지. 두통은 좀 어때요? 어제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 약 더 안 먹어도 될까? 자고 나니까 좀 괜찮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혜주는 아침도 안 먹고 출근했어요. 요즘 매번 그러네. 밥 차려주지 말까 봐요. 뭐야? 엄마가 돼서 그런 말을 해. 바쁘니까 걸을 때도 있겠지. 애가 일하랴, 공부하랴 바쁘고 힘들 것 아니야. 밥 차리는 게 뭐 힘들다고. 밥 차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은 쉽게 하네. 아침부터 바가지 긁지 말고. 바가지 긁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얄미워서 눈을 흘기는 경선 씨. 그래도 남편이 걱정돼서 결국 접고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경선 씨입니다. 밥 먹고 영양제 여기 오늘분 챙겨놓은 거 꼭 먹어요. 알았어. 잔소리 좀 작작해. 아침부터.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영양제 먹으라고 한 것뿐인데. 매일 먹는 건데 당연히 알아서 먹겠지. 그걸 굳이 이야기해. 성가시게. 혹시라도 깜빡할까봐 이야기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요? 아, 그만 좀 해. 아침부터 성질나게.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같이 대화를 한 것이라고는 남편의 안부 그리고 딸의 안부뿐이었습니다. 경선 씨가 어떤지 물어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경선 씨는 서럽고 서운했지만 이런 일은 사실 무수히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경선 씨는 습관적으로 그런 감정을 또 속으로 꿀꺽 삼키고는 언제나 그랬듯 그저 경선 씨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먹고 일어난 자리를 치우고 음식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를 했지요. 그것이 경선 씨가 하루를 시작하는 오래된 일과였습니다. 새로울 것도 좋을 것도 없는 그런 아침이었지요. 늘 가족들은 경선 씨를 귀찮은 존재처럼 대했고 경선 씨는 늘 서운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저 그것이 당연하다고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경선 씨 스스로조차도 말이지요. 남편까지 출근을 하자 경선 씨는 집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길에 장을 봐서 집에 왔지요.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올 딸과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였습니다. 일찌감치 음식 준비를 마친 경선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5시. 딸이 집에 오려면 7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남편은 밤 늦게나 오지요. 경선 씨는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엄마다. 별일 없지? 네, 엄마. 근데 왜요? 왜는 무슨. 그냥 궁금해서 안부차 전화한 거지. 엄마가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에 통화해요. 지금 좀 바빠요. 그러니? 그래, 그럼.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지? 엄마는 할 말이 밥밖에 없어요. 맨날 그놈의 밥 타령이야 지겹게. 알았어. 끊어요. 그냥 끊어도 될 것을 굳이 따지듯 한마디 하고 끊는 아들도 다정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선 씨는 괜히 전화를 했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대체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나름 한다고 열심히 해서 키우고 또 대접해주고 했는데 저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보면 아무도 감사해야 하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저를 귀찮은 존재 취급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남편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것에 저도 익숙해져 가는 것이 속상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네요. 경선 씨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으로 어쩌면 그냥 현실에 적응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가족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 여기는 헌신적인 경선 씨였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경선 씨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활달한 성격이었고 생일 때마다 친구며 지인들을 다 집에 초대해서 왁자지껄하게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번에도 음식 많이 해서 한번 신나게 놀자고. 당신이 수고 좀 해줘. 알았어요. 뭐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 알려줘요. 고기하고 회는 내가 사올게. 잡채하고 나머지 음식은 당신이 솜씨 발휘 좀 해줘야지 뭐. 알았어요. 경선 씨는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생일상을 언제나 상 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곤 했지요. 이번에도 하루 종일 열심히 준비해서 남편 체면도 세워주고 생일인 만큼 남편을 위한 하루를 만들어주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좋아하는 이들과 자신이 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을 보는 경선 씨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음식이 어째 드실만 한가요? 네. 형수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해마다 이렇게 잔뜩 생일상을 차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냥 밖에서 외식을 했으면 형수님이 편하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소리야. 생일이니까 당연히 집에서 대접을 받아야지. 밖에서 사 먹으면 내 돈 나가는 건데 생일자로서 보람이 없잖아. 우와, 정말 간 큰 남편이시네요. 형수님, 어떻게 형님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형수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잖아요.
그냥 굶겨요. 그래야 형수님 고마운 줄도 알죠. 굶기라니.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다들 일찍 명퇴하고 돈도 못 버는 나이에 나는 일찍 창업해서 정년도 없고 아직도 돈만 잘 벌어다 주잖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야. 다들 나 보고 배워. 경선 씨는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남편 말이 뭐 틀린 건 없었죠. 하나 빼고요. 남편이 생일 때 외식을 하면 손해라는 말을 하던데 그 말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생일이니까 남편 생각해서 제가 해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해준 건데 남편은 마치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집에서 일하는 식모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저를 취급하는 것이 좀 불쾌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시시콜콜 불만족스러운 것 있을 때마다 다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이 힘들어지는 것이 결혼이죠. 신혼 초에 저 사람하고 몇 년을 매일 같이 싸우다가 어느 순간 이러다 이혼하겠구나 싶어서 그냥 제가 어떤 부분은 참게 되었어요. 그렇게 산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덕분에 아이들도 잘 키웠고 저 사람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또 잘하는 점도 많으니까요. 애써 나쁜 점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자 남편이 꼴 보기 싫어질 테고 그럼 결국 힘들어지는 사람은 저니까요. 경선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이었지요. 두 자녀를 성인이 되도록 잘 키워냈고 남편과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자꾸 마음 한구석이 공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잘 큰 자식들도 노후 자금도 경선 씨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대학원 연구 과제로 설문조사를 좀 해야 하거든요. 이게 노년 여성의 우울증 실태에 대한 건데 엄마가 엄마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좀 받아다 줄 수 있을까? 노년 여성의 우울증? 몇 명한테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받아야 하는 건 한 20명 정도인데 될까? 20명이나 돼. 엄마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나 되지는 않을 텐데. 아니, 엄마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이런 건 얼굴에 철판 깔고 막 부탁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엄마 운동 다니는 곳에 나이 좀 드신 분들 많잖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하나씩 나눠드려요. 여기 있어. 알았어. 고마워요, 엄마. 다음 주까지 꼭 좀 부탁해. 딸은 부담스러운 부탁을 경선 씨에게 떠넘기고는 활짝 웃었지요. 경선 씨는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 설문조사지를 가져갔습니다. 오늘따라 운동을 하러 온 또래 여성이 많지 않았어요. 경선 씨는 데스크에 가서 문의를 했지요. 저 혹시 여기 데스크에서 이 설문지를 좀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설문해 주시면 제가 문화상품권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업무를 대신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설문조사일 뿐인데 그것도 안 되나요? 네네. 저희 방침이라서요. 회원님들께 그런 불편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센터 규칙이라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안내원은 그런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며 안 된다고 했지요. 앞이 캄캄해진 경선 씨는 설문지를 그냥 그대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집에 와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봤어요. 몇 명의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딸 부탁이라며 밥까지 사면서 설문지 작성을 부탁했지요. 우리 딸이 이걸 다음 주까지 꼭 좀 해달라고 해서 말이야. 바쁜데 미안해. 많이들 먹고 한 개씩 좀 부탁할게. 혹시 주변에 이런 거 해줄 만한 사람 있으면 좀 해서 주면 안 될까? 내가 직접 가지러 갈 수 있는데.
경선 씨는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간신히 10개의 설문을 받아냈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문화상품권만 주기가 왠지 민망했던 경선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밥을 사겠다고 자처했고, 그렇게 밥을 사다 보니 꽤 많은 돈이 나갔지요. 아직도 설문지는 10개나 남아 있었지요. 경선 씨는 고민을 하다가 딸에게 말했어요. 나 이거 10개는 했어. 여기 있다. 근데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노인회관 같은 데에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좀 받으면 안 되겠니? 엄마, 내가 바쁘니까 엄마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그런 것도 못 해줘. 엄마가 방금 말 잘했네. 엄마가 노인회관에 가서 부탁해봐요. 아, 안 돼. 이게 나이가 완전히 노인이면 인지 능력 때문에 설문 작성이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60대 정도 나이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노인회관 가지 말고 차라리 마트 문화센터 같은 데 가는 게 낫겠다. 엄마, 나이 꼭 체크해야 돼. 알았죠? 딸은 경선 씨에게 당부를 하고는 다시 설문지를 떠넘겼습니다. 경선 씨는 너무 짜증이 났지만 바쁘다는 딸의 말에 늘 그랬듯 자신의 감정은 속으로 삼키고 말았어요. 손에 여전히 들려있는 설문지 10개.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경선 씨는 낯선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지요. 하지만 딸이 필요하다는 말에 또 어떻게든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선 씨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부탁을 했지요. 손에는 음료수를 하나씩 들고서 나눠주며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우울증 설문 하나만 작성해 주시겠어요? 여기 음료수 드시고요. 문화상품권도 드려요. 길지 않으니까 5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감정을 무릅쓰며 경선 씨는 간신히 설문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설문 10개를 딸에게 건네주었지요. 여기 다 했다. 정말. 와, 엄마. 정말 고마워요. 너무 애쓰셨어요. 딸은 설문지를 냉큼 받아들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경선 씨는 허탈했지요. 60대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라면 경선 씨도 해당하는 부분인데 경선 씨는 공연히 딸이 걱정이라도 할까봐 자신은 설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딸은 엄마는 해봤느냐, 엄마는 우울증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식의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지요.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어떻게 엄마가 그 일을 해서 준 건지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는 게 내심 서운했습니다. 나도 난생 처음이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 붙잡고 그런 부탁을 해본 것이요. 이사도 많이 다니고 서울이 본래 제 연고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곳에 아는 지인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또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모르는 사람들 붙잡고 부탁을 했던 건데 정말 제 성격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 입장을 우리 딸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는 한 건지 너무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 버리고 엄마 기분은 묻지도 않으니까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딸이지만 정말 꼴 보기가 싫고 그냥 빨리 독립해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부탁을 하면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경선 씨의 마음에 서운함이 한 겹, 또 한 겹씩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연말연시라 다들 바빠지는 시기였지요. 남편은 또 막년회며 송년회며 모임을 갖느라 떠들썩하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선 씨도 덩달아 남편의 모임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빴지요. 그러다 문득 뭔가 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선 씨. 어머나, 내 생일이 지났잖아.
뭔가 이상해서 달력을 본 경선 씨는 자신의 생일이 일주일이나 지나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내 생일도 까먹다니. 올해 유독 남편은 한이 맺힌 사람처럼 모임을 만들어댔고 딸은 대학원에서 바쁘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히스테리를 부렸지요. 독립한 아들이 반찬을 갖다 달라고 해서 이참에 김장을 해야지 하면서 김장도 하고 반찬도 했어요. 정말 이번 달 한 달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글쎄 내 생일도 까먹은 거예요. 경선 씨가 사실 생일을 깜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라도 경선 씨의 생일을 기억해서 챙겨주곤 했기에 경선 씨는 생일을 놓친 적은 없었지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축하해요. 여보 생일이잖아. 이거 선물이야. 누구든 경선 씨 생일을 기억했고 평소 냉랭하고 썰렁했던 가족이었어도 생일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무도 경선 씨 생일을 기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선 씨는 핸드폰을 켜보았지요. 혹시 누군가 문자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말이지요. 갑자기 허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왜 김장을 하고 반찬을 했지? 누굴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하고 뒤치다꺼리를 했지? 경선 씨는 뭔가 아주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용히 거실에 혼자 멍하니 있던 경선 씨는 뭔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큰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닥치는 대로 옷을 집어넣었지요. 그땐 그냥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내 존재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가족인가? 난 그렇게 생각했죠.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내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을 해도 아무리 서운하고 서러운 감정을 속으로 삼켜도 결국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가방을 쌌죠. 그리고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경선 씨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생 살던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비슷했어요. 늘 서운하고 서러웠죠. 하지만 그래도 무슨 날이면 저를 챙겨주고 고맙다, 애썼다, 애들과 남편이 해줬던 그 한마디에 1년 1년을 의지해서 살았나 봅니다. 그래도 날 소중히 여기고는 있겠지. 내가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올해는 유독 힘들었는데도 다들 저의 존재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을 보니 이 집에서 더 이상 내 역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헌신할 가치가 있나? 대체 누가 날 필요로 한다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경선 씨는 그 길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철없던 어린 시절처럼 방구석에 누워 고구마와 귤을 까먹으며 뒹굴거리고 놀았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뵈는 일도 내 가족 챙기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 늘 뒷전이었는데 이참에 부모님 곁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두 분이 사이좋게 의지해서 사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이 들고 싶었거든요. 서로 아끼고 귀하게 대하면서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셨는데 저는 왜 우리 가족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헌신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경선 씨는 내친 김에 그냥 부모님 노후나 돌보며 부모님 곁에서 같이 살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
평생을 뒷바라지해준 남편이 이토록 멀게 느껴지기만 하는데 가족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여보, 대체 갑자기 친정에는 왜 간 거야? 말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면 어떻게 해? 남편은 옷가지를 다 싸들고 나가서는 밤이 늦도록 안 들어오는 경선 씨 때문에 깜짝 놀랐고 버럭 화를 냈지요. 당신이 뭐 나를 신경을 쓰긴 해요? 당신은 모임 많고 노느라 바쁘잖아요. 그러니 나 신경 쓰지 말고 각자 볼 일 봅시다. 난 당분간 집에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남편은 아직도 경선 씨 생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경선 씨도 굳이 그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문제는 단순히 생일이 아니니까요. 생일이야 뭐 바쁘면 깜빡할 수도 있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정말 하찮은 사람 취급만 받았어요. 사실 많이 참았고 그래서 집을 나오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나 봅니다. 어차피 제가 애들하고 남편한테는 원 없이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나 자신을 헌신해봤자 이제는 저 자신만 갉아먹는 일인 것 같아요. 남편과 경선 씨 자녀들은 뒤늦게 경선 씨 생일이 한참 전에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경선 씨를 데리러 시골집까지 찾아왔지요.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요새 바쁜 것 알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 깜빡한 거야. 나 사실 지금도 빨리 올라가 봐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없는 시간 쪼개서 여기 온 거야. 같이 집에 가요. 그러게. 뭐하러 왔니? 그렇게 바쁜데 나 신경 쓸 것 없다. 가서 일들 봐. 엄마 모시러 왔잖아요. 엄마가 같이 가셔야지. 나도 가지. 내가 굳이 너 편하라고 집에 다시 가야 하니? 나도 좀 쉬고 싶으니 가서 너 바쁜 일 봐라. 엄마 이러면 내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맨날 불평이니? 엄마가 평생 너 비위 맞춰주며 살았으면 됐지. 엄마가 이 나이 먹고 너 이만큼 키워주고도 너 편하라고 집에 가야 되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시끄럽고 빨리 가. 난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그러지 말고 갑시다. 생일 안 챙겨줘서 내가 너무 미안하네. 응? 내가 참 염치도 없지. 당신 부려먹기나 하고 생일도 안 챙겨주고. 그치? 내가 서울 가서 아주 비싼 식당에서 멋진 음식을 대접해줄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일 파티 합시다. 돈 뿌리면서 생색내는 생일 파티 다 필요 없어요. 나도 돈 있고 얼마든지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평생 마음으로 잘 대해준 걸 당신은 그냥 비싼 밥 한 끼 사주는 걸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한 번도 당신한테 뭐 사달라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뭐 해드릴까 그것만 물었어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요. 당신한테 잘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비싼 밥 사준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당신한테도. 그러니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네요. 쉬고 싶기도 하고요. 엄마, 이러지 마시고 사과 받으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 계셔봤자 뭐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앞으로는 엄마 신경 쓰고 잘할게요. 네가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알고 말을 그렇게 하니? 너 말 잘했다. 넌 말만 하면 엄마한테 투박 주고 엄마를 무시했지. 그러면서 매번 김치 달라, 반찬 달라 하고 너 때문에 엄마가 생일까지 까먹으면서도 김치해서 너 갖다 줬어. 그런데도 넌 여기까지 와서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그 꼬락선이냐? 너도 꼴 보기 싫다. 다들 꼴 보기 싫어. 그러니 빨리 다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얼른. 경선 씨는 시골집에 찾아온 자녀와 남편을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자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은 본물과도 같이 쏟아졌지요. 도저히 다시 집에 돌아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경선 씨를 놔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경선 씨는 기약 없이 시골 부모님 댁에 머물게 되었지요. 처음 해본 가출인데 꽤나 길어지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드셨어도 우리 부모님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직도 기억하고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제 집에서 자식과 남편에게 보답받지 못한 노력만 수십 년을 했는데 부모님 집에 오니 마치 다시 사랑받던 어린 딸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맞구나. 나도 누군가의 사랑받던 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요. 그러다 부모님 얼굴을 보니까 왜 이렇게 늙으셨나 또 너무 슬퍼요.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같이 몇 번을 울었네요. 부모님은 절 보고 왜 이리 늙었냐 하시고 저는 엄마 아빠 왜 이리 나이가 드셨어요 하면서요. 난 우리 부모님께 배운 대로 헌신하고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왜 내 가족은 내 사랑도 고마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걸까요? 경선 씨는 당분간은 부모님 곁에 머물 생각입니다. 경선 씨가 없는 서울 식구들은 야단이 났지요. 경선 씨 없는 삶을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야단법석이었지요. 경선 씨가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을 했던 것인지 그들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처절하게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경선 씨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 어쩌면 아주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사람에 대한 도리를 짧은 시간에 갑자기 다 갚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가족도 결국은 남이죠. 그러니 나 자신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야 했나 봅니다. 제가 후회가 되는 것은 그것 하나예요. 너무 아이들과 남편을 우선시하고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에라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경선 씨는 그렇게 느지막한 때에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